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그 스포츠 몬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몇몇 분들은 스포츠 몬스터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몬스터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괴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또는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귀여운 괴물 우리 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웬 스포츠 몬스터일까 하실 텐데요. 스포츠 몬스터는 요 근래에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그 스타필드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그 쇼핑몰 안에 자리 잡은 스포츠와 놀이터를 결합시킨 이런 스포츠 몬스터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센터 안에 자리 잡은 그 스포츠 몬스터는 야구, 농구, 풋살 이런 어떤 그 스포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것 외에도요, 다양한 VR 그 라이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기도 하죠. 여기는요, 쇼핑몰의 진화라고 우리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쇼핑센터에 가서 특이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서의 스포츠의 영향을 확장해 나가는 일상에서의 놀이의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그 생활체육의 장소는 어디였죠? 그렇죠. 운동장 또는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를 봐도 축구라든지 풋살,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또 피트니스 이런 경우로 우리가 주로 한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생활체육의 어떤 종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동장이라는 어떤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됐죠. 그런데 이 그 스포츠 그 몬스터는 이런 공간은 스포츠를 좀 더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로서의 우리 곁에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공간을 운영하는 스포츠 몬스터의 홍성욱 대표가 스포츠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자 스포츠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이런 스포츠 몬스터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몬스터와 같은 스포츠 놀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을 항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스포츠 놀이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그 안전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몬스터의 그 안전 장비는 사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청년층이죠. 주로 이상이다 보니까 주말에 연인들과 놀러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부상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워밍업이라 그래서 충분히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도 이제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충분히 이제 운동 후에 잘 풀어줘야지 부상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갑자기 운동에서 생기는 근육 파열이나 또는 경련, 관절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비의 안전과 더불어서 운동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그 신체 손상 여부도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때 스포츠 몬스터가 앞으로 더 인기 있는 그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요, 주말 시간대에 참여자 만족도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인의 23,000원이라는 이런 입장료, 네, 적다면 적지만 저 같은 사람 많다면 또 많게 생각되는 입장료거든요. 이러한 돈을 내고 원하는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재방문의 의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좋은 시설을 갖춘다는 것과 별도로 그 스포츠 소비자의 만족 프로그램 구성은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시간대별 참여자의 계층을 잘 파악하고 현 시설을 어떻게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를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공급자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호이징가라는 그 네덜란드의 사학자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문화는 놀이를 통해서 잉태하게 된다. 놀이의 중요한 특성은 바로 자유감입니다. 네, 영어로는 그 perceived freedom이라고 그래요. 인지적 자유감.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심리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창의적으로 돼요. 인간이 언제 제일 창의적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자유로울 때요. 내가 일하면서 자유롭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당연히 창의성이 넘쳐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조립하고 내가 얼마나 나설 수 있는 자유감이 높냐에 따라서 나는 창의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지죠. 남이 시키는 것만, 상사가 시키는 것만,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감은 줄어들고 사람은 창의성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게 자유감과 더불어서 재미라는 요인이 또 중요합니다. 그 자유감과 재미 두 개가 있으면요, 우리가 놀이라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꾸준히 해요. 또한 우리 일터가 자유감과 재미가 넘쳐나면 학교 가는 거, 회사 가는 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한 지역의 스포츠 놀이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야 하고요. 또 스토리가 묻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스포츠 소비자들을 유혹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공간을 예를 들자면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지요, 또는 야외 캠핑장, 또는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장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특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네, 모종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 기반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다. 모종린 교수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지역 기반의 생활 문화와 기술과 사업 모델을 접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지역 문화에 스토리를 보태고 브랜드를 만들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역 생활 문화를 해석하고 표현한 브랜드와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한다.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개발된 브랜드의 상업적 성공은 특정 지역의 생활 문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선순환을 촉진한다. 선진국들은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할 때 주로 농업, 1차 산업에서 시작해 부가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킨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대표적이다. 보르도는 포도 산지에서 양조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의 와인을 제조할 뿐만이 아니라 와이너리 관광을 통한 서비스 산업을 통해 활발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모정린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인, 보르도 지방의 와인, 저도 사실 보르도 지방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1차 산업인 농업, 포도 농사에서 시작해서 사실 서비스업, 관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차 산업에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보르도 지방에 포도 농장을 보러 오고 또 시험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사실 1차, 2차, 3차 산업의 선순환이 바로 와이너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요, 스포츠 놀이터도 당연히 스토리를 덧붙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의 그런 그 삶에서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네. 사실 야외에서 운동하기는 제약이 많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러면 참 운동하기 힘들죠. 또 덥거나 춥거나. 그리고 또 운동하고 싶은데 이거 알다시피 실내 테니스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그런데 예약이 어려워요. 요즘 야구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회인 야구 운동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죠?
그렇죠. 야구장 대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제약이 되는데요. 스포츠 몬스터와 같은 공간은 도시민들의 운동 욕구를 해소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몬스터와 같은 시설들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비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스포츠 몬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스포츠 놀이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일상 공간에서 스포츠는 더 가까이 올 확률이 높고요.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또는 연인들, 가족들, 우리 와이프와 같이 쇼핑 갔다가도 우리 스포츠 몬스터 한판 할까? 또는 우리 저기 VR 라이드 한번 하고 올까? 이러한 형태의 제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으로 스포츠가 들어와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내 삶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선진국 구성원들의 삶이죠. 스포츠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요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멋있고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스포츠 몬스터를 통해서 스포츠와 행복, 우리 구성원들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스포츠 몬스터가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제언을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 스포츠 몬스터와 같은 놀이공간에서 여러분들 스포츠 욕구를 충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